모음집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을 이루며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던 시기입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교통체증과 주택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서울로 상경하는 이삿짐이 급격히 많아졌고 아파트 수가 폭등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지며 새빵살이를 해야 하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현 시대는 다세대 주택과 소형 필지를 다시 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전체를 긁어 없애 새로운 것이 세워집니다. 그 많은 주택이 아파트로만 바뀌어지는 주거 단일화를 가만히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다세대 주택을 다시 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에 펼쳐진 여느 주택을 수집했고 여기에는 집의 요소들을 무작위로 조합해 만든 가상의 집이 섞여 있습니다. 가상과 실제를 구분할 수 없는 이 과정을 통해 여느 집의 전형을 발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거주자의 필요에 의해 덧붙여지고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불법 증개축 행위는 다세대 주택을 다시 쓰고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내 주택에 덧붙여진 공간을 통해 그 안에서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이 집은 야외 공간이 좁았던 땅이기에 거주자는 자신의 땅 옆으로 콘크리트 벽돌과 가벽을 세워 마당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집 규모에 비해 6세대나 살고 있기에 집 내부에서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불법 증축을 통해 바깥으로 많이 포출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집의 계단, 담장, 배관과 같은 요소들은 물건을 말리거나 적치할 수 있는 가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집은 주택을 아우르는 상점들이 담장의 역할을 하고 언뜻 보면 건물의 외피 같은 벽은 각 주거의 현관문으로 가는 계단을 감추며 담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거주자의 필요와 욕구에서 출발한 끝없는 장식과 흔적이 점점 더 쌓이면 그 미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를 상상할 겨를도 없이 이름 없는 집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이름 있는 아파트로 바뀝니다. 이 땅 따먹기 게임에서 아파트가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하며 무승부 게임으로 남을 수 있는 미래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다시 쓰기 위한 건축적 발명품으로 배터리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발굴한 대상은 특정 주택이 아니라 도시의 여느 주택이므로 이 제안은 불법 증개축의 모습처럼 가변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배터리 패키지는 배터리법, 배터리 공간, 배터리 하우스와 미리 내 집 키트로 구성됩니다. 배터리 패키지를 사용하는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법에서 안내되어 있는 배터리 공간 선정 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법에 따라 불법 가건물을 철거합니다. 세 번째, 집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 미리 내 집 키트를 수령합니다. 다섯 번째, 배터리 하우스에서 자재들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재와 가구를 손쉽게 조립한 후 배터리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법은 불법 건축물 규제 및 주거 다양화를 위한 법입니다. 1에서 3조는 이 법의 목적과 요건, 벌이 공간과 같은 용어를 설명합니다. 7조의 폭 산정 함수에 따라 디자인된 H빔으로 배터리 공간은 세워집니다. 사용자는 8에서 10조를 지키며 다양한 재료의 패널 유닛을 구성합니다. 11조에 따라 건물의 배관은 프레임의 그리드를 따라 흐릅니다. 12에서 14조에서는 계단과 옥상의 형태와 쓰임도 규제합니다. 앞선 배터리법에 따라 가건물 철거와 실측 과정을 거치면 미리 내 집 키트를 수령합니다. 1:30 스케일이며 쉬운 재료와 설명서로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자재와 가구를 넣어보며 배터리 공간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미리 내 집 키트를 통해 결정한 재료를 배터리 하우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조립이 간편한 유닛 특성을 고려해 동네 주민과 자재를 나누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게시판도 운영됩니다. 배터리 하우스에서 주문한 재료를 받으면 배터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기존 주택 내부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며 불법 건축물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배터리 공간의 개입을 통해 내부의 욕구를 외부에서 충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 내부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공간은 거주자의 필요를 수용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공간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환경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며 사회의 해묵은 숙제인 도시 미관 정비와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배터리법을 지키며 그 안에서 치밀하게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불법 가건물로 난무했던 옥상은 텃밭, 공개 공지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해 함께 쓰는 이용자들과 상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공간은 큰 힘과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모두가 손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상세도와 법 12조에 따른 계단 디자인과 유닛의 결합 방식을 설명합니다. 배터리 패키지 사용자의 기록지입니다. 담장과 가건물을 허물고 난 후 집 안으로 바람과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적절한 가구와 키울 식물을 고민합니다. 이웃의 배터리 공간을 구경하는 재미가 생겼고 공개 공지로 옥상을 사용해 배터리 하우스에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제법 동네에 배터리 공간이 많이 생겨 이웃 간의 거래도 활발해집니다. 우리의 발굴과 발명은 다세대 주택이 가진 여전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해답이 완성된 결론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건축사의 영역 안에서 건축사 라이센스가 없이 하는 것과 있는 다음에 하는 거의 영역?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걸 사업으로 끌고 나가면 어느 선까지 이 영역은 우리 거, 저거는 너네도 해도 돼. 약간 이런 영역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보게 됐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 영화 중에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뭐 이렇게 그 작품성이 뛰어나진 않은데 재밌게 본 부분이 거기서 배우 그 로버트 드니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선까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저지르면 범죄야라고 하지 않는 선에서 묘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괴롭혀요 상대방을. 그런데 죄목은 없어요. 약간 이 프로젝트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쩌면 이케아의 어떤 그 건축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틀을 만들어준 건 너무 훌륭한데 그 정작 건축사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 틀의 시스템의 이상에 있는 거는 뭘까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장황하게 그 질문을 했는데 이해되시나요? 질문? 건축가의 역할이 어디까지? 본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보여줄 때 그냥 단순한 시스템 이상의 건축으로서 뭐 그게 미적일 수도 있겠고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이상의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약간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도 있는데 이런 배터리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일 자체도 배터리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의 자체의 역할은 건축가 역할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집 앞의 공간은 자기가 구성을 하고 또 그걸 도와주는 배터리 공간을 위한 또 다른 직업이 탄생을 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건축가가 디자인을 하고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희는 그 배터리 법을 따로 규정을 하면서 이 공간에서의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예를 들면 뭐 앞집의 채광을 보장해야 되는 채광권이라던가 아니면 환기를 보장해야 되는 환기권 등과 같은 그런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역할 또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이걸 하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에 관련된 법도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의 프로젝트가 그 417개 중에 이런 류의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저는 좀 약간 독특하고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진짜 가설재를 사용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냥 진짜 비계 파이프 같은 그런 것들. 근데 약간 가설적이고 되게 라이트한 차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사익공간 프로젝트랑 되게 일맥상통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일맥상통하면서도 굉장히 반대의 접근을 취한 거죠. 그게 이제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 가설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어떤 영역이나 산업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들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실제로 이런 건축 관련된 법을 뭐 제정하거나 그럴 때는 건축가들이나 이런 전문 직능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를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그 진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꼭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 이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흥미롭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가장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이 법을 가장 잘 해석해서 사용했을 때 얼만큼, 뭐 꼭 부당한 건 아니지만 얼만큼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사실 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여느 나라의 법보다 더욱더 이렇게 수치적이고 정량적인 제어가 많아요. 뭐 단열재는 몇 센치, 뭐 어떤 퍼포먼스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스프링클러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되게 이제 모호하고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쓰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설계를 한다. 근데 이 법에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뭔가 어쨌건 거기서 최대한으로 뭔가를 이뤄낼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루폴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아닌데, 뭐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이제 굉장히 좋은 그 해피한 사례들이 뒤에 이제 적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그냥 누군가 세 분 중에 한 명이 딱 마음 먹고 이걸 진짜 제일 악용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한번 봐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만약에 이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디 제출해야 된다면 뭐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점이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